아동의 빈곤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던 것처럼 빈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부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수도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성장한 도시다. 하지만 세계적인 도시와 함께 낙후된 주택가가 공존하는 지역 내 불균형이 커졌다. 도심 속 고층 건물과 반대로 낡고 낮은 건물들은 빈부 차이를 보여주는 경계다. 그리고 이곳에 아이들이 산다. 부산 지역 주거 빈곤 아동은 51,357명, 8.5%다. 비율로 본다면 7대 특광역시 중 서울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다. 부산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산복도로 인근에 좁고 노후된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있고요.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요. 특히 아동기에는 다양한 신체 활동이라든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오히려 과한 바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또 다른 주거 빈곤 문제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병을 앓고 있는 경민이는 휠체어를 타고 잠시 학교에 다녀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엄마와 단둘이 온종일 집에 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온종일 누워 지내는 경민이에게 집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경민이 집은 볕이 들지 않는 방 하나, 거실 겸 부엌 하나가 전부다. 집에 있는 유일한 창문을 열면 바로 옆집 담벼락이다. 낮에도 온종일 전등을 켜고 지내야 한다. 경민이가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온 건 3년 전쯤이다. 5, 6년 전 아빠와 헤어진 엄마는 경민이와 두 형을 데리고 동구 삼복도로에 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남자아이 셋과 엄마가 살기엔 너무나 좁았다. 방에 3명만 누워도 서로 부딪혀 선잠을 자야 했다. 고심 끝에 엄마는 두 형을 복지시설로 보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둘째는 가기 싫다고 온종일 울었다고 했다. 다시 고민이 생겼다. 큰형이 내년이면 시설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큰애가 알코올만 있으면 나와야 되니까 일심이 너무 좁아요. 얘만 혼자 가기도 힘든데 하나랑 같이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워.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국민은 최저한의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들. 한국도시연구소가 내놓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 빈곤 가구 실태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부산, 구, 군 중 아동 가구의 주거 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다. 이어 동구 16.9%, 영도구 15.8% 순이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원도심으로 아동 가구 주거 빈곤 비율은 부산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빈곤의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 겉모습은 멀쩡한 주택처럼 돼 있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벽면을 따라 물줄기가 흘러 곰팡이로 얼룩져 있다. 화장실은 외부에 위치한 공용이거나 여전히 푸세식인 경우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진영이와 수민이네 역시 화장실을 가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 보통 5인 이상, 저희 소득층 아동들 5인 이상 되는 가구도 방이 2개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안 좋은 경우는 단칸방.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생활 침해, 애기들도 있을 거고 위생적인 부분도 안 될 거고 그런 문제에서 모든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애기들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회력도 결핍될 거고 발달 문제 그 다른 어떤 일반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는 좀 치명적인 게 되겠죠. 주변이 조용한 집, 내 방이 있는 집,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마당이 있는 집, 친한 친구랑 가까운 집, 작아도 제대로 구조를 갖춘 집. 빈곤 아이들이 생각한 미래의 집이다.